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지부 조합원 박은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동, 근로자, 노동조합과 관련된 교육의 제목으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건강한 정신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루,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찾아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과 저는 모두 직장인입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시간을 업무를 통한 자기 만족이나 성취를 위해 보내기보다 가족과 함께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을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취미생활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비교적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직장인의 삶은 어떨까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책에서는 한 분야에 있어 제대로 알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만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세계 주요 37개국의 OECD 조사 결과를 보면 연평균 근로시간이 1719시간이며 한국은 그보다 185시간 많은 1904시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37개국 중 6번째로 장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거죠. 이는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인 현재 약 30년만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평생 5만 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도 여러 번 될 수 있을 법한 시간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며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뇌구조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그림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을 먼저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퇴근해서 뭘 할지, 뭘 먹을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비중이 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이 업무 성과나 성취가 목표가 아니라 행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업무 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나는 행복할까입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작년 8월 나우서베이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장인 평균 삶의 만족도는 평균 5.9점이었고 그중 만족도에서 직장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9%였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삶의 만족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직장 생활이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5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복리후생, 연봉 등이 장기 근속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봉 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에 얼마나 진심인지 올해 직장인의 새해 소망을 봐도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임금이나 복지, 고용 안정 등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행복하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런 요소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입사할 수도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관계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또한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일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실제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1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0% 이상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이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죠. 약 8%에 해당하는 신고 건수가 1만 건이 넘은 상황이므로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신고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약 6.9%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가 59%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이 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은 권위적인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나 인사를 통한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울 수도 있는 거겠죠.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인의 행복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임금, 근무 환경, 근로 일수, 복리후생 등은 나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매월 얼마의 조합비를 내고 계실 텐데요. 적어도 내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하라고 하니까 가입했고 아깝지만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낸다고 생각하면 이마저도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당한 업무 행위를 경험했을 때 두려움이나 현실에 부딪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정당한 노동, 정당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위해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동조합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관철해 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의 조건이라 말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노동법은 결정 주체가 다르고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입사 시 작성하게 되고 취업규칙은 회사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와 관련된 법률은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죠. 결론은 우리가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장님, 회사를 만나거나 그보다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 협약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동 3권이죠. 노동자의 기본권. 두 번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 노동조합이람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헌법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법률로 정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동 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요.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 단체 행동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중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 방법이 단체 교섭권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 노동 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조법 제81조 사항이고요. 정당한 단체 교섭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는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노조법 제3조. 단체 교섭을 위한 행위,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제외한 행위는 형사상 면책을 받는다. 노조법 제4조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만 있을 뿐 그 내용까지 수락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에 머무르지 않고 단체 행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두 번째 합법적인 권리 행사 방법은 단체 행동입니다. 단체 행동권도 단체 교섭권과 마찬가지로 노조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 줄 수 없다로 명시하면서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체 행동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죠. 이제는 우리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혹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명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노동조합이고요. 설립일은 2011년 6월입니다. 초대 위원장부터 현재 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정정희 위원장님이 계시고요. 소속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입니다. 지부는 전국에 총 16개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노동조합의 조직도를 보고 계십니다.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6개의 지부 그리고 각 지부의 대의원님들까지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앞서서 노력해주고 계시죠. 대한산업보건협회 노동조합의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초대 정정희 위원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연도별로 대표적인 것들만 기재를 해놨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이나 조합원분들이 좋아하시는 유연근무제도 도입은 2016년에 실시를 했고요. 2021년에는 임금협상 교섭 및 타결이 이루어졌고요. 노동조합 10주년 기념주와 우리 금 받았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주 4.5일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보다도 앞서가는 근로자 복지 우선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역시 오송 신사옥을 설립하면서 한 단계 더 앞서가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그리고 노동조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으로는 노동자 대회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부 순회, 임단협 체결, 근무환경 악화 관련 투쟁, 격주 4.5일제 합의 등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 상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는 두려운 곳이 아니라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즐거운 곳에서 행복을 느끼며 일할 수 있어야 하죠. 언제나 당신의 곁에 우리 대한산업보건협회 노동조합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